우주가 이 순간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을 현재의 우주에 대한 모범 답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우주 팽창입니다. 팽창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빅뱅 우주론 또는 팽창 우주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주가 이 순간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을 현재의 우주에 대한 모범 답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우주 팽창입니다. 팽창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있다고 쳐보면 공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테이블에도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몸 크기조차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카페라는 것이 우주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카페가 지금 2배, 3배로 커진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몸도 커지지 않습니다. 저쪽에 앉아있는 저 사람도 자기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커지지도 않는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카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2배가 커졌어요. 그럼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멀어졌겠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팽창을 한다는 것은 우주 공간 자체의 팽창이다. 우주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지금 카페로 비유했던 그 공간 자체가 커지는 현상, 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실제 처해 있는 우주 공간 자체의 팽창이라는 겁니다. 1929년 미국에 윌슨산에 천문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던 천문대예요. 거기에 허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그런 젊은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허블이 그 망원경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허블이 윌슨산 천문대의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했는데 주로 했던 관측이 뭐냐면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변광성은 밝으면 밝을수록 빛이 변하는 주기가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런 성질을 이용하면 다른 은하들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관측은 다른 천문대에서는 할 수 없고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허블만이 해낼 수 있는 관측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스펙트럼 관측을 해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축을 만들어서 한쪽 축에는 우리로부터 그 은하까지의 거리, 또 한쪽 축은 우리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속도, 그러니까 이쪽은 거리, 한쪽은 속도,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그 1929년에 이 허블의 관측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주 팽창의 발견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냥 정적인 우주예요.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로부터 후퇴하는 속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그냥 크기가 그대로 있고 그 속에 있는 은하들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은하들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때일 거예요. 어떤 애는 우리로부터 빨리 멀어지는 애, 어떤 애는 우리로부터 천천히 멀어지는 애, 가까우면서 심지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애 해서 이 그래프가 그냥 꽉 찰 거예요. 모든 종류의 애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은하들이 랜덤하게 움직인다면. 그런데 허블이 관측을 해봤더니 이 그래프에서 경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빈 곳이 있는 거죠. 왜 빈 곳이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꽉 차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네가 관측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허블이 더 멀리 있는 더 많은 은하 관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경향성은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실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남습니다. 왜 다가오면서 빨리 움직이거나 이런 은하들이 없을까? 왜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빨리 멀어질까? 이런 경향성을 띄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경험적인 것이잖아요. 이 경험적인 관측을 했으면 그 경험적으로 관측된 것이
그렇다고 하기 위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고요. 1905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신축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공간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허블이 해석한 것은 우주 공간 자체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관측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미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남아 있는 거죠. 허블의 이 발견을 빅뱅 우주론, 팽창 우주론이라고 부르지만 또 한편에서는 상대론적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1929년에 이 허블의 발견은 관측적인 면에서 중요하지만 이미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팽창 우주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게 되고요. 지금은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르면서 현대 우주론의 모범 답안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했는데 우주는 아주 점 같은 작은 크기로 탄생을 했고 그 안에 어떤 일정한 에너지를 갖고 탄생을 했습니다.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을 빅뱅의 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빅뱅의 순간 우주는 아주 작고 그 속에 에너지가 꽉 차 있으니까 밀도가 엄청 높겠죠.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순간을 빅뱅의 순간 또는 시공간의 탄생, 우주의 탄생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그 순간에 탄생을 해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팽창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는 점점 더 커집니다. 거의 점에 가까웠던 우주가 138억 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 팽창을 거듭해서 진짜 이 거대한 무한대에 가까운 이런 우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점처럼 태어났던 우주가 시간이 흐르면서 팽창을 해가고 그 팽창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주론 또는 우주의 역사, 우주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우주는 점처럼 작은 공간에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내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주 속에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은 똑같죠. 시간은 흐릅니다. 우주가 커져요. 그럼 우주 속에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은 똑같은데 우주의 공간만 커지는 거죠.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부피와 이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밀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좁은 공간 안에, 부피 안에 엄청나게 그 많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가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는 에너지로 꽉 차 있는데 우주가 점점 온도가 떨어지고 밀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좀 식어요. 그래서 이 고온, 고밀도의 우주가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로 꽉 찼던 우주가 이 에너지들이 물질로 하나씩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원자 핵이 생기고 전자랑 결합하면서 원소가 생기고 그런 원소가 만나서 분자가 생기고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분자 덩어리가 생기게 되고 별이라든가 은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해가는 상태다. 초기에는 에너지가 꽉 찼다면 지금은 도처에서 보듯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물질 우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관측을 보면요, 멀리 있는 초신성들 같은 것들을 관측을 해서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 걸 봤는데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이 팽창하는 게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가속 팽창이라는 건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1초 동안 팽창하는 게 이만큼이었다면 2초 동안 팽창은 더 가파르게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우리 살고 있는 우주가 점점 더 커지는데 그 커지는 비율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해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미래를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고 하면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팽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당히 암울한 미래가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팽창을 하면요, 지금은 현재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이 오차 범위를 줄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멈추는 우주 또는 다시 수축하는 우주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쪽으로 갈 것인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주의 미래에 대해 제가 암울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확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주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야말로 우리 우주의 미래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우주 망원경을 띄워서 그런 우주의 미래를 점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